안녕하세요. 삶의 쉼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사는 81세 김용식 할아버지 사례로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실버타운 주야간 보호센터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요금으로 실제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할아버지는 최근 고민이 많았습니다. 낙상 사고로 고관절을 다친 김 씨 할아버지는 열심히 재활을 받았지만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제는 걷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5분 거리의 마트에 가려면 30분 이상을 끙끙대며 가야 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 씨 할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운 노년의 삶이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가 먼저 지병으로 떠났고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요양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도움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과 다른 안 좋은 부분들이 인정돼 장기 요양 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도 김 씨 할아버지의 마음대로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네요. 딸이 알아본 꽤 괜찮은 요양원이 있었지만 할머니들이 들어갈 자리만 있을 뿐 할아버지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5군데 이상을 알아봤지만 자리가 자꾸 없다고 해서 김 씨는 요양원마저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부르자니 돈이 부담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금 사는 오래된 집과 연금 130만 원 이외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찾다 안 되니 점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과거에 컴퓨터 다루는 일을 했었기에 자료를 찾아보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요양원 대신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알아본 곳은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찾아보니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입소 정원이 9명 이하로 요양원과 다르게 가정집 같은 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최대 입소 인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낯선 분위기를 꺼리는 김 씨 할아버지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있고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2에서 5등급의 치매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기준도 대부분 1층에 있었고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알아본 곳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이용 요금은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김 씨의 경우 비급여인 식대와 간식까지 포함해 7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요양원과 비슷하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정집인 건 똑같지만 이곳은 거의 양로시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는 달리 돌봄이나 케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건강하다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유료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2024년 기준 100여 곳밖에 없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무려 1614개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검색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장기 요양 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찾고 종류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선택 후 밑에 나오는 정원에서 10명 미만으로 선택한 후 검색을 눌러주면 주변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내부의 분위기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안나의 집의 경우 마당이 딸린 3층짜리 가정집 구조로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자격증을 갖춘 시설장 1명, 간호사 1명, 입소 어르신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요양시설과 달리 최대 정원을 9명으로 제한해 각 어르신들의 어려운 점을 모두 파악하여 밀착 케어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일단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 정도만 알아본 후 선택지 중 하나로 정해놓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요양원 대신 선택한 곳. 두 번째는 월 100만 원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만 내면 생활비 걱정은 없었기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보증금이 있는데 만약 실버타운을 들어가려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보증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 가능한 실버타운도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남성의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도 요양원에 자리가 많이 나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요양원에서 남자 어르신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남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자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했던 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성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말한 내용을 참고하면 방문 요양의 경우 남자 어르신은 기피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 폭력이나 폭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남성 요양보호사의 말에 의하면 휠체어나 침대로 이동할 경우 굉장히 무겁고 만약 여자 요양보호사가 그 무게로 옮기려면 정말 많은 힘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변 소변을 하고 나서 여자 힘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관두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폭력적인 남자 어르신의 경우 목욕을 할 때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근무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자 어르신은 이제는 요양원마저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빨리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등 관련 법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로 만약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월 100만 원대 실버타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은 별도로 대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증금은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이 만약 여유가 된다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다면 고려해 볼 만한 실버타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경남 의령에 위치한 일붕 실버랜드라는 곳입니다. 일붕 실버랜드는 전원형 실버타운으로 주변 경관이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보증금이 따로 없이 2년치 생활비가 2,640만 원입니다. 1인 기준 10평형 110만 원으로 주택과 식사가 모두 제공되는 셈입니다. 저렴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2015년 개원한 일북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초연금 외에 생활비를 벌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천에 있는 월명 성모의 집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1인 기준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식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가 105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이 없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2천만 원당 월 생활비 5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구조로 만약 보증금 없이 들어가려면 한 달에 15만 원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일단 100만 원대 실버타운도 선택지에 넣고 세 번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요양원 대신 알아본 세 번째는 주야간 보호센터였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몰라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 전담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 등급 2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의사 소견서의 치매 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확인된 경우라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의 유치원으로 불리우는 곳으로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낮잠을 자는 곳도 있고 색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옥상이나 마당에 있는 경우 날이 좋을 때는 밖으로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네일 아트나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검색했을 때 뭘 하는 곳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의 경우 정원은 5명 이상이고 만약에 치매 전담실을 두는 경우 실당 이용 정원이 25명 이하여야 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의 경우 송영 서비스 시작부터 어르신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총 비용의 85%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식대나 간식비 등은 별개입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이용 시간마다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센터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김씨 할아버지가 찾아본 곳은 가격이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 4등급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면 하루 4,871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611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면 하루 8,282원,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이면 하루 9,150원, 마지막 13시간 이상은 하루 9,831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비의 경우 평균 한 끼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였고 간식비는 1회 기준 500에서 1,500원, 하루 평균 2회 정도 간식이 제공됐습니다. 식비를 3,000원으로 잡아 하루 2끼를 먹고 간식을 1,000원으로 잡아 2번 먹는다면 식비와 간식비로 하루 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0시간 이상 주야간 보호센터에 머문다면 하루 이용료 9,150원 더하기 8,000원 총 17,150원이고 여기에 한 달을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30을 곱하면 52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후 6시에서 10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에 이용하거나 주말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이보다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70만 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월 한도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4등급 판정을 받았기에 월에 137만 600원까지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본인 부담인 15%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내야 되게 됩니다. 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머물 때 하루 8,282원이 아니라 55,210원으로 계산되는 만큼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씨의 경우 만약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로 이용하면 137만 600원 나누기 55,210원을 했을 때 24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은 김씨 할아버지의 경우 한 달 중 24일 정도를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주야간 보호센터로 이용하면 월에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 한도 금액은 장기요양 1급에서 5급까지 다 다르고 월 한도액을 넘어가면 갑자기 이용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오전이 아닌 심야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 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나 간식은 따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월 한도액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인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야간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2등급 기준 하루 61,480원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208만 3,400원입니다. 208만 3,400원 나누기 61,480원 하면 33이 나오므로 이분은 한 달 내내 주야간 보호센터를 밤 10시부터 오전 6시나 7시까지 이용 요금의 15%만 내면 됩니다.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할인된 금액인 9,222원 곱하기 30, 즉 27만 6,66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 심야 이용 시에는 30% 추가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 37만 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 노인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금액은 센터마다 다르고 이용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고 싶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갈 만한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다면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잘 물어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찾다 보니 제가 요양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센터는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해 가정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방문 요양 비슷한 개념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루 최대 3, 4시간이고 그 이상을 이용할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알아본 곳에 방문 요양 이용 요금은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방문 요양을 하루 4시간씩 받았을 때 20일 정도만 이용해야 본인 부담금 15% 싼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은 장기 요양 4등급 월 한도 금액인 134만 1,800원에서 4시간 이용 요금인 66,770원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20소수점이 나오고 이 말인즉슨 하루 4시간을 20일 초과 서비스를 받을 시 이때부터는 하루에 66,770원의 요금을 내야 하기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만약 김 씨 할아버지가 하루 4시간 20일 오전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면 내야 할 금액은 1016원 곱하기 20 즉 20만 320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김 씨보다 더 심한 노인들의 경우 24시간 중 4시간 도와주는 것도 감사했지만 나머지 20시간 때문에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방문 요양은 선택지에서 제외를 시켰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선택지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김 씨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실버타운 주야간 보호센터를 선택지로 넣었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반찬 부탁을 하거나 가끔 와서 청소를 해달라 부탁을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마침 주변의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이웃이 거절하더라도 말을 꺼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이사를 가는 선택보다는 동네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하루 8시간 정도를 이용하기로 했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부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간단한 집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밥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해결하면 되니 반찬 부탁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웃 부부는 마침 자기들도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었기에 김 씨 할아버지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할아버지는 더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이후에 물론 자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요양원을 가게 된다면 그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강하다면 좋겠지만 사람 일은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대신 자식들이 알아본 요양원이 아닌 자기가 요양원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도 찾아보니 프로그램도 좋고 결코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공부한 끝에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이제껏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양원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한순간에 악화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요양원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미리 공부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스스로가 머물 곳을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양원 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가라는 곳을 무조건 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해서 좋은 요양원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